을사오적 제대로 알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 이지용. 이지용은 조선 말기의 왕족이자 관료로 을사오적 중 한 명이자 친일반 민족 행위자이기도 한데 구한말 대표적인 매국노의 일원이었지만 이완용은 물론 을사오적도 아닌 송병준보다도 덜 알려진 인물입니다. 전주 이씨 왕족으로 흥선대원군의 형인 흥인군의 손자인데 원래는 세종의 5째 아들인 광평대군의 17대 손으로 광흥령 이희하의 친아들이었으나 1881년 사망한 흥인군의 아들 이재긍의 양자로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고종과는 사실상 오촌 당숙부와 당질의 관계가 되는데 본래 이름은 이용구였다가 이재긍의 양자가 되면서 이은용으로 바꿨고 1900년 고종의 사망자 이름이 이은이 되자 피의를 위해 이지용으로 재개명했습니다. 고종 24년인 1887년 12월 정시문과의 병과로 급제하여 규장각 대교가 되었고 1888년 6월 시강원 설서, 1889년 10월 시강원 견문화, 1890년 2월 이조 정랑, 3월 시강원 견필선, 7월 형조 참의를 거쳤습니다. 1892년 11월 돈영도정, 1893년 1월 이조 참의, 3월 내에 부제조, 10월 안주목사, 12월 안학군수를 지냈으며 1895년 4월 왕태자비 궁대부에 임명되었고 7월 신사유람단 일행으로 일본에 파견되었습니다. 아관파천 후인 1896년 8월 비서원승, 10월 왕태자궁 부첨사, 1897년 4월 시강원 첨사, 5월 국내부 특진관, 1898년 5월 중추원 1등 의관에 임명되었고 1899년 8월 경상남도 관찰사 겸 경상남도 재판소 판사를 역임했습니다. 1903년 10월부터 주한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가 추진하는 한일 밀약의 동조에 일본과 밀약을 맺는 데 앞장섰으며 12월 외부 대신 임시서리로 전임되었습니다. 1904년 1월 종척집사 겸 의정부 참정 겸 헌병사령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이 무렵 하야시 곤스케와 을미사변 당시에 일본 망령자 처리를 교섭하면서 운동비 1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2월 법부 대신 겸 헌병사령관 임시서리 겸 평리원 재판장에 지명되었고 2월 23일에는 외부 대신서리로 주한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한일의 정서에 조인했습니다. 그러나 한일의 정서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일본 정부가 한일 친선대사로 이토 히로부미를 파견하는 것에 대응하여 3월 한국 정부가 파견하는 일본 보빙 대사로 특파되었습니다. 그 공로로 4월에 일본 정부로부터 훈일 등 우길장을 받았으며 여러 관직을 두루 겸직했는데 1905년 11월 내부 대신으로 을사조약 체결을 주도해 을사오적으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1906년 8월 대한직산장려회 총재, 10월부터 11월까지 적십자사 총재 임시서리로 위촉되었고 12월 일본국 특사로 가서 일본 정부가 주는 우길동화 대수장을 받았습니다. 1907년 1월 통감부 정책에 동조하는 친일협력 단체인 보부상 조직인 동아기진교육회 찬성장으로 참여했고 1907년 3월 대한의원 원장을 겸임하다 5월 내부 대신을 사임했는데 사임 직후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910년 1월 일진회의 합병성명서에 찬성해 조직한 국민동치 찬성회 고문, 공자교회 부회장을 맡으면서 일본인과 수산합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2월 북간도 철로부설에 착수했고 3월 이근호 민건식과 합자해 대해업회사를 만들었으며 6월에는 함경북도 회령성진간 철도부설을 발기해서 경비의 3분의 1을 부담했습니다. 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한일병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제가 백작 자귀를 주었으며 같은 달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면서 매년 1,600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같은 달 조선 귀족관광단 일원으로 처와 함께 일본 각지를 시찰했으며 11월에는 일본 천황이 주병을 주었고 1911년 1월에는 은사공채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1915년 5월 조선총독부에서 식민지배 5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시정 5주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 경성협찬에 특별회원으로 기부했고 9월 특사로 감명되면서 백작 자귀를 회복했습니다. 1924년 신리종교회 대교장으로 추대되었으며 1925년 4월 조선귀족회의사로 연임되어 사망할 때까지 재임했고 7월에 다시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어 1928년 6월 사망할 때까지 매년 3,000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1926년 4월 순종이 승하하자 빈전주감 제거와 고문에 임명되었고
1927년 9월부터 12월까지 친일단체 독립회 고문으로 활동했으며 사후 특지로 정삼위에 추서되었습니다. 이지용의 이런 활동은 일제강점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보고서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체록되었습니다. 이지용은 1905년 내부 대신으로 을사조약에 동조하는 5대 매국노의 일원이 되었고 백작 자귀를 얻었는데 자신의 행위를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항복한 지천 최명길에 비유하며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 체결 후 일본 정부로부터 훈일 등 백작 자귀를 받고 조선 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으며 그 후 이지용은 나라를 판 돈으로 도박에 올인했다고 합니다. 사망하기 직전에 유언으로 일본에게 속았다고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는데 이 후회가 동아국 영론에 낚였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자신의 단순한 신세한탄인지는 논란이 있습니다. 슬하에 이해충과 이해문 두 아들을 낳았는데 장남 이해충은 이경주, 이문주, 이홍주의 세 아들을 두고도 본가인 광평대군파에서 학렬이 맞는 아이를 데려다 입양해 후계자로 삼았는데 그가 이영주입니다. 이해충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이영주는 이지용 사후 흥인 군계의 종손으로 이지용이 갖고 있던 조선 귀족 백작 자귀를 물려받았고 열심히 친일 행위를 했습니다. 8.15 광복 후 반민특위에게서 소환장을 받았고 1955년 4월에 사망한 것 빼고는 알려져 있지 않고 이지용의 둘째 아들 이해문은 형처럼 이해주, 이석주, 이철주의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1873년생인 윤덕영을 제외하면 대한제국의 매국노 중 최연소인데 매국 당시 나이는 35세로 37세인 윤덕영보다 2살이 어립니다. 1959년 영화 고종황제와 의사 안중근에서는 배우 서월영이, 1972년 영화 의사 안중근에서는 배우 조덕성이, 1995년 KBS 드라마 찬란한 여명에서는 배우 김정균이 이지용을 연기했습니다. 2012년 KBS 드라마 각시탈에서는 배우 안석환이 연기했는데 정확히는 이지용을 모티브로 한 이시용 백작을 연기한 것이며 극중 이시용의 부인인 이화경 역시 이지용의 아내인 이용경을 모티브로 했습니다. 산홍이란 기생에게 첩이 되어달라고 구애했다 거절당하는 이지용. 산홍은 진주교방에 속했던 기녀로 논교의 절의를 계승한다는 자존심이 충만했다고 하는데 1863년생으로 추정되고 뛰어난 외모와 예능도 갖췄던 것으로 전해옵니다. 산홍에 관한 기록은 항일 순국지사 매천 황현의 매천야록에 있는데 1906년 을사오적의 한 사람인 이지용이 진주에 와서 산홍을 보는 순간 마음을 빼앗겨 많은 돈을 내놓으며 첩이 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 대감을 오적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첩은 비록 천한창기이오나 자유로이 살아가는 사람이니 무슨 사유로 역적의 첩이 되겠습니까? 라고 거절했고 이지용은 화를 내며 몽둥이질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일을 들은 어떤 사람이 이지용에게 다음과 같은 시를 지어주면서 희롱까지 했다고 합니다. 온 나라 사람이 다투어 매국노에게 달려가 노복과 여비처럼 굽신거림이 날로 분분하네. 그대 집금과 오기 집보다 높이 쌓였어도 1.5인 산홍은 사기가 어렵구나. 대한매일신보는 1906년 11월 22일 이면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 앞에 당당함은 일개 기생이 아니라 절대 권력에 용감하게 맞서 싸운 기계 어린 항일 투사로 보는 게 마땅하다고 실었습니다. 이지용의 산홍총회는 신문에 보도되는 등 널리 알려졌는데 1908년 2월 산홍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못한 이지용은 지인의 생일 잔치 등에서 산홍에게 보석과 반지, 거금을 주겠다며 첩이 돼 달라고 끈질기게 협박했습니다. 유학자 양회갑은 시문집 정제집에 산홍은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결했다고 적혀있는데 진주성 내 논계의 공덕을 기리는 의기사에 의기사가뭄이란 제목으로 산홍이 쓴 시가 걸려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진주의 의로움. 두 사당에 또 높은 다락있네. 일 없는 세상에 태어난 것이 부끄러워. 피리와 북소리 따라 아무렇게 놀고 있네. 논계는 임진을 한때 외장을 안고 남강에 몸을 날려 이름을 남겼지만 자신은 일 없이 노는 것을 한탄하는 내용으로 의기사 아래 남강 절벽 바위에는 산홍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누가 언제 새겼는지 알 수 없지만 그녀의 충정에 감복한 사람이 새겼을 것으로 짐작되며 진주 출신 작곡가 이재호 씨는 노래로 산홍을 애타게 찾기도 했습니다. 산홍아 너만 가고 나는 혼자 버리기냐.
너 없는 내 가슴은 눈 오는 벌판이다. 달 없는 사막이다. 불 꺼진 항구다. 이재호 씨가 1940년 태평 레코드사를 통해 발표한 새새년년이란 대중가요의 일절인데 가수 진박남이 구수하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예로부터 북평양 남진주라고 불릴 만큼 진주 기생은 조선 팔도에서 그 명성이 자자했는데 가문은 조선 제일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뛰어났으며 왕실에서 베풀어지는 잔치에 불려나간 명기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 기록을 보면 어떤 친일파 인사가 거금을 주고 당시 이름난 요정인 명월관에 진주 기생 산홍을 소실로 삼으려 하자라고 해서 산홍은 명월관 기생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지용의 부인이 혀깨 물린 이유. 한편 이지용은 친일 행위에 빠졌다 가정사가 엉망이 된 친일파인데 나라를 넘겨주는 친일 행위로 일본의 환심을 샀지만 이로 인해 부인 옥경의 인생모가 세상의 주목을 끄는 상황도 직면해야 했습니다. 원래는 홍씨였지만 나중에 이옥경이란 이름을 갖게 되고 이홍경으로도 불린 그의 부인은 남편과 함께한 일 우우역력에 가담했습니다. 황현은 매천 야록 제사권에서 이옥경이 한 일, 양국 고위 관료의 부인들을 대거 모집해 부인회를 조직했다는데 일본 공사관원인 하기와라 슈이치, 구니와케 쇼타로 등의 배우자가 이 부인회에 가담했습니다. 일산의격 이듬해인 1906년의 일이니 이 행위 자체도 친일적 성격이 짙다고 볼 수 있는데 이옥경은 일본 관리의 부인들과만 친해진 게 아니라서 일본 남성들과도 가까웠습니다. 매천 야록은 지용의 처인 홍씨와 영철의 처인 유씨는 매우 총명하고 고왔으며 장곡천과 손을 잡고 입술을 맞추며 아무 때나 출입하니 추한 소리가 나라 안에 떠들썩했다고 말합니다. 일산의격 당시 한국 주차군 사령관으로서 병력을 동원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제2대 조선 종독 재임 시절 무단 통치를 펼치다가 3.1 운동을 자초한 하세가와 요시미치와도 가까웠던 것입니다. 이옥경이 일본 침략자들과 교제한다는 소문은 그 뒤 작설가라는 유행가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는데 혀를 깨무는 노래가 퍼진 것은 이옥경과 하세가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매천 야록은 홍경은 처음에는 추원수일과 사귀다가 국분상태랑과도 사귀더니 나중에는 장곡천호도와 사귀었다며 수일은 분하고 질투가 났지만 드러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기와라가 귀국하는 날 복수극이 벌어졌는데 매천 야록은 수일이 귀국하려 하니 홍경이 그를 전송하면서 입술을 맞추었다고 한 뒤 수일이 깨물어 상처를 입혔다고 묘사합니다. 이 일이 소문이 나서 한양에 작설가가 퍼졌던 것인데 을사오적 이지용의 친일이 그 부인의 친일적 행위를 낳고 이것이 다시 대중음악에도 파급 효과를 미쳤던 것입니다. 이지용은 번 돈을 의외로 가볍게 탕진했는데 이 점은 그의 중추원 고문 재임이 1912년에 끝났다. 1925년에 재개된 이유와도 관련이 있어 13년간의 공백을 설명해주는 단서가 됩니다. 이지용은 친일 중독자인 동시에 도박 중독자로 역사학자 서영희가 집필을 담당한 친일파 99인 이지용 편은 한일합병 이후에는 날마다 도박으로 소일하며 밤을 지샜다고 했습니다. 이지용이 소유하고 있던 한강변 언덕 위에 우람하게 솟은 앙옥집은 도박으로 날려 이미 남의 손에 넘어갔고 중부사동의 자택은 완전히 도박장이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 뒤 도박장에 던져지는 돈은 매일 5, 6만 원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는데 이지용은 11만 원을 한꺼번에 던지기도 하였다고 설명합니다. 나라를 판 대가로 일본 배짝이 되면서 10만 원을 받은 사람이 하룻밤 도박에 11만 원을 쓰곤 한 것으로 나라 판 돈을 하룻밤에 탕진하곤 했던 셈입니다. 친일인명사전 제3건은 1912년 12월 도박죄로 검거되어 2월에 퇴 100대를 선고받았고 3월에는 중추원 고문에서 해임되었다고 하는데 도박죄로 무리를 일으켜 13년간 중추원 연봉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태형을 100대 맞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는데 그 후에도 왕성하게 활동을 한 것을 보면 태형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인은 일제 침략자들과 사귀다 혀가 깨물리고 남편은 형식적으로나마 일제 관원들에게 곤장 100대를 맞았으니 친일의 결과로 이 부부가 얻은 것도 적지 않지만 잃은 것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지용의 백작 자귀는 1928년 그의 사망 뒤에 손자에게 계승됐는데 도박으로 많이 잃기도 했지만 황족이었던 데다 일본 제국 귀족이라 죽기 전까지의 재산 축적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2010년에 발행된 위 친일재산 조사 4년의 발자취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귀속 대상으로 선정한 이지용 재산은 충남 공주시 사곡면 대중리 부동산 한 필지로 2010년 당시 34만 5천 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제 36년의 을사오적 제대로 알기로 조선 총독부 중추원 고문 이지용이었습니다.